문정인 특보하고 미국을 가셨는데 가신 동안 국내 언론들이 한미동맹이 문정인 특보 때문에 작살났다고 하죠. 그랬더니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일로 분노가 대폭발하신, 그러면서 아마도 그때 장면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네요. 네. 그래서 트윗을 쓰셨어요. 제국의 오만이라고. 소독 총리가 미국 갔다가 미국이 자기를 깔보더라, 뭐 이런 얘기 쭉 일화를 본인의 이제 지적인 지식인으로서 면모를, 나 이런 것도 안다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스토리가 이겁니다. 특보하고 워싱턴 방문해서 몇 마디 말을 했더니 비아냥도 들리고 미국보다 한국 언론이 난리다. 그 센터에서는 마이클 그린 비롯해서 미국 측 패널이 교만하게 굴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 제대로 답변하고 반문해서 그들의 입을 다 막고 충분히 우리 입장을 필요하고 왔는데, 우선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고 의원님도 거론하셨는데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중에 외교안보 분야에 아주 유명한 데가 CSIS라고 우리나라 언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부소장이고 대표적인,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도 인정하는, 누구나 아는, 워싱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완전 친일, 일관되게 아베 정권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주는 논리를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큰일 났다고 보도하면 실제로는 일본의 이해를 반영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미동맹 큰일 났다고. 마이클 그린이 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오바마 정부, 조지 부시 때도 일을 했죠. 네. 그 양반만큼 이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깊이 관여한 사람도 드물죠. 이 사람은 일본에서 몇 년간, 5년간 살았고, 일본어 잘해요. 일본 영자 신문인가 거기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유명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의 돈줄로 유명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의 장학생이라고 봐야 돼요. 일본 정부의 에이스라고 봐야 돼요. 일본의 손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일본 애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총 3개 섹션의 세미나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개최됐습니다. 네. 제가 참석한 것은 마지막 3섹션, 가장 오후 늦은 시각에 참여를 했고, 문정인 특보에 발언은 1섹션 끝나고 그 오찬의 기조 강연으로 25분간 나온 게 이제 국내 언론에 대서특별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보다 제가 참여한 3섹션이 더 재밌었어요. 이걸 국내 언론에서 안 써줬어요. 그거는 문정인은 특사고, 의원님은 특보. 따라간, 특보고, 의원님은 따라갔고. 그래도. 그런 격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열받죠.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그 홍익표 의원이 저하고 한국 측 패널로 참여했고, 미국 측엔 이제 다니엘 그로스라고 사회를 보신 그 한반도 전문가고, 또 프린스턴 프린스턴 대학의 로즈만 교수, 그다음에 마이클 그린, 이렇게 3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셋이 다짜고짜 훈계를 하더라고. 이 싱크탱크 쪽에서 한국을 훈계하는 식으로 그런 세미나 많이 했어요. 한일 위안부 협상관에서 우리 쪽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당신들이 아베 정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일본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 패널들이 한다고요. 그런 동네야, 여기가. 아니, 그때 다니엘 그로스가 바로 김어준 총수처럼 사회자인데 말이 많았어요. 아니, 크게 한 2-3가지 논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하고 동맹 약화시키자는 거냐. 2번째, 한미일 동맹 깨자는 거냐. 이 사람들은 한미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은 의미는 그거죠. 미국이 큰 형님, 일본이 작은 형님, 한국은 막내 동생. 그렇죠. 이 논법에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모든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위안부 문제 얘기 끝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로 걔네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워싱턴 정가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사와카카 재단. 예, 굉장히 사사카와. 예. 고가의 그 연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자, 아베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 동맹을 깨는 건 아베 쪽입니다. 요즘 맞아요. 트럼프가 TPP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11개국하고 우리 TPP 계속할 거야. 이거 미국에 도전하는 행태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말 없어요. 일본이 하는 건 다 용인이 돼요. 다 용인이 되고 뭐 사드 환경영향평가다, 남북대화 이런 거 또 위안부 문제 우리가 들고 나오면은 다 조집니다. 맞아요. 조져.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했고 그날 이 주제가 다 나왔어요. 3섹션에서. 그런데 듣다가 나도 모르게 What? 아니, 직접 이게 되셨어요? 통역으로 이거 듣다가 통역이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듣다가 있다가 What?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의례적인 모두 발언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 순서에서 그 마이클 그린이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럼 다시 제 차례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자가 더 말이 많고 거기에 각주를 붙이더니만 발언 기회를 안 줘. 그러더니 청중으로 그 질문 기회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는 나 한국 못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저스트 모먼트 잠깐. 중요한 건 다 영어로 하시네요. What? Just a moment. 요건 돼. 요건 된다고. 그래서 사실 워싱턴의 의견이 마이클 그린이 다 대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우리하고 생각이 가까운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관리를 안 했을 뿐이에요. 사사카와 재단의 예산이요. 거기다 쏟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쏟는 거의 100배예요. 민간 재단인데. 맞아요. 네. 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에 매수당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적어도 워싱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세울 건 돈이 아니니까 제 말빨밖에 없잖아. 이거 그냥 한국 못 돌아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헤이 이건 됐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끝내야 될 시간이래요. 원래 미국 세미나는 칼같이 끝나요. 거의 시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주더라고 발언을. 그래서 이 워싱턴에 경악할 만한 한국에 대한 일방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 사드는 작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거기서 작년에 합의된 대로 사드 배치가 됐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개입하고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조기에 배치하는 걸로 가속화라고 엑셀레이터 이거 가속화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죠. 근데 갑자기 해버린 거잖아요. 네. 저기 3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건 한국어로 얘기하자면은 고속도로 갓길로 진입해서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사고 낸 거다 이거.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비유를? 했어요. 네. 엑셀레이트가 된 게 아니라 오버스피드가 된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당신이 지금 성주 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성주의 사드가 40억 원짜리 자주포를 배치해도 진지 구축하고 포상 구축하고 위장망 씌우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저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이 들어왔다. 북한이 무인기로 다 찍어갔댄다. 아니 그래 준비도 안 된 걸 어격다짐으로 배치해서 이 교통사고 내놓고 뭐 동맹약화? 아니 그게 무슨 할 말이냐 그래. 근데도 누구도 진실을 모른다 지금 이런 게. 이게 정상이냐 그러면은 이런 비정상 적폐를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 평가도 좀 하고 들여다보겠다는데 시간 좀 주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걸 동맹 깨자는 얘기로 몰아붙이시는데 내가 진짜 이 얘기는 워싱턴에 와서 누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다. 이러는데 분이 덜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회자가 또 빨리 끝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끝나가지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가 아래층에서 있기로 했는데 네. 그때 아까 사진에 나온 문정인 선생 네. 옆에 제가 앉아야 되는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갔더니 워싱턴 특파원들이 다 모여 있어. 무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는데 문정인 특보가
마침 사드 질문 막 나오고 있는데 저 당사자가 들어오셨다고 저보고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지금 내가 워싱턴에 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래. 지금 사드의 실상도 모르고 이런 얘기 조금만 들어가면은 반론도 없으면서 그날 제가 얘기하니까 마이클 그린이 저기 납작 엎드리면서 얼마나 낮게 그건 좀 주관적인 평가 원래 아닐까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던 친구가 눈이 땡그랗게 떠져서 날 보더니 황급히 마이크를 또 가져가더니 sorry 저기 나는 그런 사정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저기 나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 학자로서 느낀 대로 얘기했을 뿐이니 이해해달라. 그 깨졌다는 얘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쓰려면 이런 걸 써주지 왜 문특보만 띄우고 그런 것도 있어. 또 마이클 그린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 의원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되기로는 한국 법상 환경영향평가를 꼭 해야 한다. 그 얘기 제가 있을 때 나왔어요. 그래요? 그것도 반박했어요. 그랬더니 마이클 그린이 제가 듣기로는 영어 전문으로는 못 봤는데 특례를 만들어서 빨리 배치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아니 이 친구가 제법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네. 그 한국의 환경법에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기밀을 요하는 저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는 그런 특례 조항이 있다 한국법에. 누가 줬겠죠 정보를. 지가 그래서 한국을 봤을 리가 있나. 그 조항을 적용해서 그냥 가면 되지 무슨 환경 영향 평가냐. 근데 나는 환경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한 게 그거는 기밀을 요할 때인데 성주에 작년 7월 15일 날 한민구 장관이 가서 계란 맞으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거는 환경영향평가 받겠다.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쏘라는 거 아니야 전자파를. 그래서 다 의혹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7월 말에 또 내려가서 그 약속을 했다고. 고로 그 조항엔 해당이 안 된다. 우선 다 공개가 됐고 지난 정부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면 이 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하나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작년에 지난 정부가 약속을 해준 거다 주민들한테. 그 특례 조항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나올 때 문정인 선생이 청중석에 있었다고요. 네. 근데 저 질문 나올 때 문 선생도 큰일 났네. 저거 공부 안 해왔는데 이거 뭐라고 답변하지 하는데 내가 앞에서 너무 시원하게 답변하거든. 요 내용은 저희가 문특보를 한번 모시고 크로스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때 검증하세요. 저거밖에 답을 못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청중석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던가요? 그래서 듣더니 저거야 하는 표정으로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자 봐라. 이게 진실이다.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드 배치건 뭐건 간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보상금이 적어서입니까? 대학 특례 입학 안 시켜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 때문이에요. 국민들은 항상 트라우마에 젖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의 진실을 모를 때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돼 있거든요. 사드 문제는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150명의 주민한테 단 한 사람의 정부 당국자도 설명한 적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밀어붙이고 갔잖아. 새벽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도 반만 들어왔어. 나머지 4기의 발사대가 외관에 창고에 있습니다. 그 왜 못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 발사대는 있는데 거기에 발사대 장전하는 요격 미사일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활은 들어왔는데 화살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니들이 이런 것까지 준비도 덜 된 포대를 미리 조기에 땡겨서 배치하다가 기어이 사고 났는데 자 북한이 무인기로 다 찍었다. 그러면은 유사시에 북한 무인기 맞습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워싱턴에 가서니까 유사시에 그 사드 포대를 북한이 표적을 잡았기 때문에 재래식 단거리 미사일로 조진다. 그러면 사드는 우주를 보는 무기인데 거기 보고 있는데 밑으로 공격 들어오면은 뭘로 방어할래? 대책도 없어. 포상도 구축 안 하고 위장도 안 돼 있어서 드론으로 다 찍어. 국내 언론에 다 났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찍어요. 북한까지 갈 거 없이. 무슨 전략 무기를 이렇게 비전략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이건 전략 무기가 아니다. 동물원의 침팬지다 이거.
다 구경하라고 그래가지고 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들어와 있다. 주한미군 지키기 위해 사드가 들어와 있다. 그럼 사드는 뭘로 지키냐? 지금 우리가 그때 없었다고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내가 약간 뻥튀긴 했지. 그 짧은 시간에 한 말을 내가 듣기 좋게 네. 조금 더 보태서 네.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군사 지식으로 조져야. 그렇죠. 뭐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또 깨갱해요? 네. 그러더니 벌써 끝났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해야 된다. 취지를 얘기하니까, 대화를 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의 요지는 뭐예요? 마이클 그린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대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북한하고는. 그 멘트 중에는 안 들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다른 섹션에서, 네. 주로 그건 문정인 특보가 많이 커버한. 문특보가 커버한 부분은 대신 말해줄 생각이 없으시군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요즘 문정인 특보의 정무참모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내 와서 보십시오. 그 특보의 발언을 수습하는 게 민주당입니까?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한미 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숨은 의미는 그거죠. 미국이 큰 형님, 일본이 작은 형님, 한국은 막내 동생. 그렇죠. 이 논법에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모든 게. 맞아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 얘기 끝내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로 개념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이 워싱턴 정가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사와카카 재단. 예, 굉장히 사사가와. 고가의 그 연구 용역을 주기 때문에 자, 아베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 동맹을 깨는 건 아베 쪽입니다. 요즘 맞아요. 트럼프가 TPP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11개국하고 우리 TPP 계속할 거야. 이거 미국에 도전하는 행태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말 없어요. 일본이 하는 건 다 용인이 돼요. 다 용인이 되고 뭐 사드 환경영향평가다, 남북대화 이런 거 또 위안부 문제 우리가 들고 나오면은 다 조집니다. 맞아요. 조져. 그래가지고 그 차이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절감을 했고 그날 이 주제가 다 나왔어요. 3섹션에서. 그런데 듣다가 나도 모르게 What? 아니, 직접 이게 되셨어요? 통역으로 이거 듣다가 통역이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듣다가 있다가 What?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의례적인 모두 발언이 들어가고 나서 다음 순서에서 그 마이클 그린이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럼 다시 여기 부소장이고 대표적인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도 인정하는 누구나 아는 워싱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완전 친일 일관되게 아베 정권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주는 논리를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큰일 났다고 보도하면 실제로는 일본의 이해를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미동맹 큰일 났다고. 마이클 그린이 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오바마 정부, 네. 조지 부시 때도 일을 했죠. 네. 그 양반만큼 이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깊이 관여한 사람도 드물죠. 이 사람은 일본에서 몇 년간, 5년간 살았고, 일본어 잘해요. 일본 영자 신문인가 거기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유명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의 돈줄로 유명한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의 장학생이라고 봐야 돼요. 일본 정부의 에이스라고 봐야 돼요. 일본의 손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일본 애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총 3개 섹션의 세미나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개최됐습니다. 네. 제가 참석한 것은 마지막 3섹션, 네. 가장 오후 늦은 시각에 참여를 했고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1섹션 끝나고 그 오찬의 기조 강연으로 25분간 나온 게 이제 국내 언론에 네. 대서특필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보다 제가 참여한 3섹션이 더 재밌었어요. 이걸 국내 언론에서 안 써줬어요. 그거는 문정인은 특사고 네. 의원님은 특보. 특보고 네. 의원님은 따라갔고 그래도 그런 격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열받죠. 예.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예. 그 홍익표 의원이 저하고 한국 측 패널로 참여했고, 네. 미국 측엔 이제 다니엘 그로스라고 사회를 보신 그 한반도 전문가고, 또 프린스턴 교수의 프린스턴 대학의 로즈만 교수, 그다음에 마이클 그린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셋이 다짜고짜 훈계를 하더라고. 이 싱크탱크 쪽에서 한국을 훈계하는 식으로 그런 세미나 많이 했어요. 한일 위안부 협상관에서 우리 쪽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당신들이 아베 정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일본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 패널들이 한다고요. 그런 동네야, 여기가. 아니, 그때 다니엘 그로스가 바로 김어준 총수처럼 사회자인데 말이 많았어요. 네. 아니, 크게 한 두세 가지 논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하고 동맹 약화시키자는 거냐. 두 번째, 한미일 동맹 문재인 특보하고 미국을 가셨는데 가신 동안 국내 언론들이 한미동맹이 문재인 특보 때문에 작살났다고 하죠. 그랬더니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일로 분노가 대폭발하신, 그러면서 아마도 그때 장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네요. 네. 그래서 트윗을 쓰셨어요. 제국의 오만이라고. 소독 총리가 미국 갔다가 미국이 자기를 깔보더라. 이런 얘기 쭉 일화를 본인의 이제 지적인 지식인으로서 면모를 난 이런 것도 안다고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스토리가 이겁니다. 특보하고 워싱턴 방문해서 몇 마디 말을 했더니 비아냥도 들리고 미국보다 한국 언론이 난리다. 그 센터에서는 마이클 그린 비롯해서 미국 측 패널이 교만하게 굴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 제대로 답변하고 반문해서 그들의 입을 다 막고 충분히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왔는데, 우선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고 의원님도 거론하셨는데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중에 외교안보 분야에 아주 유명한 데가 CSIS라고 우리나라 언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 차례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자가 더 말이 많고 거기에 각주를 붙이더니만 발언 기회를 안 줘. 그러더니 청중으로 그 질문 기회를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는 나 한국 못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저스트 모먼트 잠깐. 중요한 건 다 영어로 하시네요. What? 저스트 모먼트? 요건 된다고. 그래서 사실 워싱턴의 의견이 마이클 그린이 다 대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우리하고 생각이 가까운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가 관리를 안 했을 뿐이에요. 사사카와 재단의 예산이요, 거기다 쏟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쏟는 거의 100배예요. 민간 재단인데. 맞아요. 네. 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에 매수당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적어도 워싱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세울 건 돈이 아니니까 제 말빨밖에 없잖아. 이거 그냥 한국 못 돌아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헤이 이건 됐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끝내야 될 시간이래요. 원래 미국 세미나는 칼같이 끝나요. 거의 시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일하니까 주더라고, 발언을. 그래서 이 워싱턴에 경악할 만한 한국에 대한 일방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 사드는 작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거기서 작년에 합의된 대로 사드 배치